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돋보기, 그 소리 없는 파국의 시작. 지금껏 당신은 왜 그토록 숨가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오셨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 그리고 스스로가 들고 있는 돋보기라는 형벌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만 이 비밀스러운 고통의 정체를 공개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우리를 괴롭혀온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린 돋보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 거장들이 전하는 인생의 해답, 그 위로의 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너무나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미덕인 양 여겨지는 세상이지요.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분석을 현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눈은 오히려 진실을 가린다고 말입니다. 마치 돋보기를 들고 꽃잎을 관찰하면 꽃의 아름다운 전체 모습은 사라지고 거친 세포의 질감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혹은 당신 자신의 단점에 집착할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갈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드는 이유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혹은 타인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상대의 빈틈을 찾으려는 본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비참한 고독과 헐거워진 영혼뿐입니다. 니체는 시면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시면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돋보기로 비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 또한 그 어둠에 잠식되고 맙니다. 우리의 눈동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눈물겨운 인정, 욕구와 그 욕구를 투사한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대하거나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꼭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대의 민낯을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그 생각을 지켜보는, 그 돋보기를 지켜보는 거대한 의식입니다. 진짜 우리는 보이는 것 모두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돋보기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돋보기를 든 손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거장들이 건네는 손길, 관조의 미학. 두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돋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대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성인들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너입니다. 돋보기를 들고 상대를 분석하는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는 나의 도구이거나 돋보기의 관찰 대상이지요. 그런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가 되거나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의 영혼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나와 너의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왜 이토록 악하고 추합니까? 랍비는 청년에게 돋보기를 하나 건네며 자신의 손바닥을 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돋보기로 랍비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거칠며 흉터투성이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돋보기를 치우고 멀리서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랍비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전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돋보기는 진실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전체의 진리는 가린다네. 그러니 이제 그 돋보기를 치우게나.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탐구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을 돋보기로 분석하고 해체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모순과 아픔까지도 하나의 풍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역시 말했지요. 당신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질문 그 자체를 사랑하라. 돋보기를 들고 답을 재촉하는 마음을 버릴 때 삶은 비로소 신비로운 꽃을 피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강조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돋보기를 들이대는 행위는 지독한 인위입니다. 대상을 내가 원하는 틀에 가두려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았던 것처럼 우리도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비는 꽃의 미세한 솜털을 돋보기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저 꽃의 향기를 맡고 그 위에 머물 뿐입니다. 제3부 관계의 독을 치유하는 위대한 내려놓기.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20대부터 80대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불치병은 바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혹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돋보기를 들이댈 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의 조언은 타인을 향한 돋보기를 거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대가 왜 저러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그저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당신이 누군가를 돋보기로 보며 분노하고 있다면 사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감추고 싶은 그림자를 그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이름의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든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돋보기를 들고 상대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의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라는 지옥 속에서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수들을 악마라는 돋보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대의 광기에 휩쓸린 가련한 영혼들로 바라보았기에 그 자신은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론 백의 치료에서 말하듯 당신의 뇌는 지금 작은 위험을 거대한 재앙으로 확대 해석하는 현미경 돋보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질문은 당신의 현미경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짜 신호입니다. 메를로 퐁티가 강조했듯 우리의 몸은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돋보기를 통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실제입니다. 제4부 내면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눈물과 빛. 네 번째 부에서는 우리 자신의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잔인한 돋보기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 하나에 좌절하고 과거의 실수 하나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셀프를 보는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돋보기가 만든 질문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설입니다. 타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장미가 튤립을 닮으려 돋보기를 들고 관찰하지 않듯이 당신도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긍정하십시오. 우리는 낮은 에너지 상태인 죄책감,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돋보기는 주로 낮은 에너지의 감정들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는 돋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처럼 모든 것을 고루 비추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대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 호흡 하나가 기적임을 깨닫는다면 돋보기는 절로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돋보기를 버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순간 생존 전략이 아닌 생존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오브 당신의 2026년을 바꿀 기적의 톡서 루틴. 우리는 이 깨달음을 일상의 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숙을 향한 독서 루틴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낡은 돋보기를 닦아내고 성인들의 맑은 눈을 빌리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이 영상으로 간접 고전 읽기에 함께 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고전의 문장과 마주하십시오. 파스칼의 팡세를 읽으며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긍정하고 세네카의 서신들을 보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철학자의 용기를 배우십시오.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처럼 간소하고도 풍요로운 삶의 태도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돋보기를 버린 자리에 고전의 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돋보기는 우리에게 돋보기가 없는 세계를 알려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인생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뒤통수를 보며 질투하고 나의 민낯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밤 당신은 타자와 자신을 죽이는 돋보기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그간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강박을 지우십시오. 에크하르트 톨레가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와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마치기 전 저는 당신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별입니다.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작은 빛이 아니라 온 우주를 비추는 광대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불안이 평화로 바뀌며 상처가 꽃이 되는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잘 찾은 영상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꾼 이유,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그 지혜가 씨앗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 씨앗에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몸과 마음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 당신을 스쳐간 모든 인연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돋보기 현미경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당신의 영혼만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꽃은 더 붉게 보이고 나무는 더 푸르게 보이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얼굴에서도 가여운 인간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전이 알려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2026년이 찬란한 봄날 같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한 안식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전 독서 루틴에 함께 하세요.